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때 윤석열 정권이 최악의 관건 선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직 정보위원들을 모아 국가정보원 총선 개입 감시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짜 전직 정보위원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이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협력을 토대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창피한 짓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지니고 있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달 26일이었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최악의 관건, 검권 선거가 예상된다면서 민주당 총선 상황실에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 공장에 대비하겠다 이런 것인데 김민석에 따르면 민주당의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은 문재인 정부 때 박지원 국정원장 밑에서 기조실장과 1차장을 했던 박선원 인천 부평을 예비 후보가 이끕니다. 박선원 팀장 외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국정원 경력 25년 이상의 전직 요원들이라고 김민석은 설명했는데요. 김민석은 팀원들은 비실명으로 국정원 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같은 김민석 실장과 박선원 예비 후보가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짜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말부터 국제적 망신이라는 말까지 거센 반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정원 방첩국장을 역임한 김석규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공당이 전직 정보위원을 빨대로 써서 정보기관을 감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조직에 침투한 프락치를 얘기할 때 빨대 꼽는다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민주당이 하는 짓이 이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인데요. 김석규 고문은 세상 어느 나라의 정당이 전직 정보위원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느냐라면서 이는 전직 위원이 현직 후배를 상대로 정보 공작을 하겠다는 말로 좌파들이 말하는 이른바 사찰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석규 고문은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원 감시팀을 꾸린 것 자체가 국정원 직원법 및 보안 업무 규정 등 여러 법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정원 직원법 등은 전직 위원이 국정원과 관련해 뭔가를 하려면 현직 원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비밀 엄수의 의미를 비밀 엄수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이 밖에도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김 고문의 지적입니다. 그게 뭐냐? 국정원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 협력을 토대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을 포함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싸구려 짓에 노출된 국가와 진정한 정보 교류를 어느 외국 정보기관이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점입니다. 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김 고문은 국정원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차원의 항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직 국정원 요원단체인 양지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런 일인지 여러분께서도 감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와는 반대로 소위 민주당의 뻥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지회 회장을 역임한 송봉선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대공수사도 못하는 현실에서 국정원 요원이 어떻게 정치권에 접근한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저 대외 선전용으로 뭔가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국정원 감시팀장을 맡은 박선원 전 1차장에 대해서도 송 이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뭔가의 역할을 한다는 걸 이재명 등 지도부에게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들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국정원을 상대로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것부터가 참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정치권이 또는 공당이 전직 정보위원들에게 빨대를 꽂아서 감시할 생각을 했는지 참 운동권다운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정원을 이용하는 불순한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민석 전 의원의 경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1세 최연소 국회의원, 한보그룹 청문회 스타, DJ 정치적 아들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운동권 의원인데, 그 이면엔 2000년 5.18 전야대 룸사롱 음주 가무, 2009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실형 선고, 노무현 지지 하락에 따른 막바지 정몽준 캠프 이전이라는 철새 이미지 등 숱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치명상들을 빨리 회복하고 이재명 지도부 하에 민주당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나, 즉 이재명에 대한 과잉 충성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선원 전 차장의 경우 그가 가진 종북 이력으로 봐서 애초에 국가 최고안보기관의 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특성상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박 전 차장을 인재 영입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김민석이 그러한 것처럼 뭔가를 보여주고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발상을 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박선원 전 차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등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던 인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들이 국정원에 한 자리씩 꿰차고 있었으니, 또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국정원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국정원은 사실 골마 터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보기관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할 정치꾼들과 그 하수인들이 줄줄이 입사한 게 결정타로 작용했고, 김대중 정부 때는 특정 영역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대거 쫓겨났습니다. 반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했다고 하지요. 또 노무현 문재인 때는 간첩을 잡아도 청와대 지시로 풀어주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오전에 국정원장실 회의가 끝나면 회의 내용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보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기밀이 야당에 보고되면 친북 좌파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친분 매체, 민노총 등 종북단체, 그리고 지하 간첩망을 거쳐 북한 대남 사업에 보고된다고 하는데, 이래서 국가 기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이미 20년 넘게 정치꾼들, 종북단체, 북한 대남 사업부 등의 발목이 잡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인데, 부디 시대에 맞는 국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